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 감정의 변화나 또는 어떤 뭐 생활상의 주변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바깥의 그 변화가 마음속의 리듬으로 이렇게 이 리듬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이 동의합니다. 같이 일할 때나 또 뭐 그 이후에도 이분은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혹시 명상 수련 같은 걸 늘 해서 명상 수련 감정의 변화가 밖에 드러나지 않게 이 차이는 두 분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감정을 주변에서 즉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건지 참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 한 분은 이제 화산 같은 분, 좀 활화산 같은 그런 분이고 한 분은 호수 같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요. 상극인데요. 상극이죠. 상극인데 호수에 화산을 집어넣으면 꺼지거나 아니면 호수가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본래 같은 과에 출발했고 그러나 약간의 그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분이 이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이라 계신데 이분은 이제 초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인데 문재인을 자기는 한마디로 침착한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첫 공식 발표를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그분의 침착성을 제가 보고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침착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뭐 그분은 비서실장 하시고 저는 이제 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운명을 짊어져도 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얘기군요. 뭐 그렇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바가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막 그런 우리는 팀이고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부러울 정도로 저 두 분은 마음의 친구다 또 영혼의 친구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에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그 경선을 좀 빨리 했습니다. 2002년 아마 3월쯤 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곧 뭐 이분은 아까 제가 화산 같은 분이라 했는데 이제 말을 막 그냥 자기 그 뜻대로 그냥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학자를 하시면 참 잘하실 분인데 우선 대중 정치인인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때로는 하고 하니까 이게 여론이 춤을 췄죠. 그래서 2002년 6월쯤 되면은 한 14% 15%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후단협 50% 이상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후단협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후보 할 수 없다고 해서 후단협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자들이 한 10여 분 이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네, 이분은 공당의 그 공식 후보로 선출된 분인데 이런 분을 외면한다거나 이런 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 대결을 해서 한 30% 정도라도 이렇게 얻고 저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해서 그때 마치 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합류하셨네요. 네,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은 우리가 이제 11월쯤 그해 11월쯤 돼서 이제 우리 그 전국의 교수들이
노무현 후보를 돕자 해서 부산서 부산민주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교수들 우리 이제 지지하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부산시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교수들이 이제 격려 말씀하시려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느낌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시골 농부 같은 스타일? 뭐 시골 농부. 이웃집에 당시 문재인 시당위원장이 공동시당위원장이었죠. 부산 선대본부장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자격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고맙다 인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권력 의지도 충만하시다 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이 다르죠. 대통령 돼서 눈빛이 다르게 봐주시는 거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은 달라진 게 하여간 우리 느낌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데 뜻이 없는 분이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선배분을 이제 지지하게 나오셨는데 제가 꼭 느낌이 어쨌든 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가 할 정도로 1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이라고 보지 않으셨군요, 그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죠. 그때 어쨌든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좀 푸근하게 느끼는 그런 우리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셨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이제 눈빛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뭐 2012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갔나요? 사람으로서 후보로서 대통령의 자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 자질이야 뭐 바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저는 눈에 보이고요. 2012년 대선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해야 되던 결심도 좀 늦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정당 따로 무슨 학자들 그룹 따로 시민단체 따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서 하나의 이 대선에 임하는 어떤 단일한 어떤 그 기구나 조직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이질적 그룹의 연합체 비슷하게 돼서 그때는 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집권이 되는 건가. 조직적인 선거 운동도 못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됐고 또 후보 자신이 이제 이번 이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은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대중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자신감이 넘치고 준비됐다 이렇게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응했고 상황이 뭐 이렇게 유동적인 때가 있었지만은 한 30% 정도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한테 나라를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이번에는 잘 맞았다 볼 수 있고요. 지난번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준비 상태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정당 내부의 어떤 그 결속력도 대단히 취약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뭐 불과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열흘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리로 가는구나 하는 이쪽으로 갈 건가 보다 하는 상징적인 어떤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두 정부 모두를 그 수장을 아시는 분으로서 초반 열흘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냉정하고 야박하게 좀 평가해 주세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걱정을 했죠. 네. 지난 9년간의 적폐는 너무 많고 너무 깊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가 다 보다시피 성품이 좀 부드럽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뭔 일을 해치울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맞습니다.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거 너무 동감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주로 듣기만 하거든요. 네. 반응도 크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일을 하긴 할 건가. 언제 될 건가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 사실은요. 일은 많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해결하는 거 시간이 걸릴 텐데 이분이 어떤 속도감으로 할 건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일날 취임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뭐 전광석화 저는 마음속에 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인다. 너무 문재인의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은 사이다고 문재인은 고구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그랬습니까? 고구마. 예. 지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엄청난 사이다가 지금 준비되고 있었고 유감없이 시원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제가 고구마 했더니 그랬죠. 때가 오면 호랑이 문재인을 볼 거라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속도감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리듬으로 가면 뭐 앞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좀 확신도 듭니다. 말은 느리고 행동은 빠른. 그렇다 봐야죠. 네, 빠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바가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막 그런 우리는 팀이고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부러울 정도로 저 두 분은 마음의 친구다 또 영혼의 친구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에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그 경선을 좀 빨리 했습니다. 2002년 아마 3월쯤 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곧, 뭐 이분은 아까 제가 화산 같은 분이라 했는데, 이제 말을 막 그냥 자기 그 뜻대로 그냥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주변에서 즉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건지, 참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 한 분은 이제 화산 같은 분, 좀 활화산 같은 그런 분이고 한 분은 호수 같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요. 상극인데요. 상극이죠. 상극인데 호수에 화산을 집어넣으면 꺼지거나 아니면 호수가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본래 같은 과에 출발했고 그러나 약간의 그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분이 이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이라 계신데 이분은 이제 초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인데 문재인을 자기는 한마디로 침착한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첫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의 변화나 또는 어떤 뭐 생활상의 주변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바깥의 그 변화가 마음속의 리듬으로 이렇게 이 리듬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이 동의합니다. 같이 일할 때나 또 뭐 그 이후에도 이분은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혹시 명상 수련 같은 걸 늘 해서 명상 수련 감정의 변화가 밖에 드러나지 않게 이 차이는 두 분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큰 차이겠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감정을 노무현 대통령 학자를 하시면 참 잘하실 분인데 우선 대중 정치인인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때로는 하고 하니까 이게 여론이 춤을 췄죠. 그래서 2002년 6월쯤 되면은 한 14% 15%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후단협 50% 이상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후단협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후보 할 수 없다고 해서 후단협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자들이 한 10여 분 이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네, 이분은 공당의 그 공식 후보로 선출된 분인데 이런 분을 외면한다거나 이런 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 대결을 해서 한 30% 정도라도 이렇게 얻고 저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해서 그때 마치 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합류하셨네요. 네,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은 공식 발표를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그분의 침착성을 제가 보고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침착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뭐 그분은 비서실장 하시고 저는 이제 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운명을 짊어져도 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얘기군요. 뭐 그렇게 제가 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